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는 민방위죠.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군대를 전역하면 6년 동안 예비군을 가야 합니다. 예비군을 가야 하고 6년 이후에는 이제 민방위가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이제 전연차에선 교육을 받고 그 뒤는 온라인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방위 교육 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제 또래 남성들이니까 남성들만 있습니다. 또 흡연자들도 있고 뭐 하니까 일단 굉장히 칙칙합니다. 진짜 그 쉰내 있잖아요. 쉰내.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저희 방에 누나가 들어오면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그 쉰내가 가득한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제가 눈썰미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분명히 제가 알았던 사람 혹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 번 봤던 사람이면 무조건 캐치를 하는데 어제 딱 본 사람이 야구 선수였어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막 뭐 숨기려거나 한 건 하진 않았지만 야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전국구 그래도 3루를 보는 선수인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도 또 사생활이 있고 또 이렇게 왔는데 아는 척은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듣다가 마지막 강의가 CPR을 하는 거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강의였는데 그 강의에서 그냥 갑자기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야기를 탁 던져주시길래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과 그의 연구팀이 만드는 책으로 올해가 벌써 16년째, 16번째 발행된 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새해가 되면 어디 가서 토정 비결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를 목자 정도를 살피는 건 마치 비슷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거는 그 도스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때 그 언더바가 깜빡이는 언더바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AI 환경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와 같은 AI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 입력을 하면 그 AI가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롬프트는 결국 명령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에겐 쉬우나 사람에겐 어렵고 사람에겐 쉬우나 컴퓨터에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AI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연봉을 한 4억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AI는 머신러닝으로 자동화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는 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많은 양의 정보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천차만별인 거죠. 정말 천양지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 높은 답을 얻기 위해서 질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게 먼저인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라백의 역설을 보면 컴퓨터에겐 쉬우나 사람에겐 어렵고 사람에겐 쉬우나 컴퓨터에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컴퓨터가 잘 못하는 일이 뭐냐면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명령어가 틀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꼭 컴퓨터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할 줄 아는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성찰이지 않습니까? 자아성찰? 그럼 자아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지만 분명히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나를 돌이켜봐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 네, 일기죠, 일기. 일기를 쓰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대단한 글을 써야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꾸준함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복기의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수업에는 복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또 잘한다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겠지만,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 학생이 어떻게 먹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그 시간 안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복기를 잘해서 스스로 그 상황에 자기를 내던지는 거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럼 알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혼자 그걸 해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네, 그 지점을 학생에게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도 중요한 거고요. 복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삶 전반에 대한 성찰은 일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기는 3줄짜리 일기든 한 줄 요약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기록할 수 있는 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만 일기 검사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좀 짧게라도 쓰십시오. 짧게 쓰고 우리 서로 썼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내용은 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서로 독려하면서 꾸준하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시원찮을 때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애가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재밌었어? 네. 배고파? 아니요. 근데 넌 맨날 그렇게 단답식으로만 대답해? 찾으셨습니까? 질문이 단답식인데 대체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다면 정답에 가까운 질문을 해줘야지 학생이 캐치를 하죠.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아이의 출발점에 혹시 잘못된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거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 채널의 3번째 구독자이신 성실한 윤님께서 자녀분이 예비 고1이라고 하셔서 그것과 관련한 오늘의 내용에서 좀 얹을만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기침이 나올 뻔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예비 고1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될까? 이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굳이 찾자면, 국어와 관련해서 굳이 찾자면 사회랑 과학 교과서 정리입니다. 중등 수준의 사회와 과학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결국 국어라는 것이, 수능 국어라는 것이 향하고 있는 길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냥 문학과 문법이 주를 이루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3개월의 시간이 수능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에 대한 시간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보다 그 학생이 중학교 사회과학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 배경 지식은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독서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의 기조라면 그 기조에 맞춰서 중학교부터 사회과학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요새 온라인에 가시면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출판사 홈페이지마다 교사용 지도서를 PDF 파일로 볼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일단 목차를 보고, 두 번째 학습 목표, 그리고 페이지별 핵심어, 그러니까 보통은 소단원 제목이 되겠죠. 그냥 그것만 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풀 수 있는 썰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대충 훑어도 내가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떠들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학년도의 문제집이 얇은 문제집, 두꺼운 거 아닙니다. 얇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특정 중단원 혹은 대단원의 성취도가 90%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입니다. 예비 고1에게 필요한 답이 있고
고1에게 필요한 답이 있고 중학생에게 필요한 답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3개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실제로 입학하기 전에 수능의 기초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약간 딴짓 아닌 딴짓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복습. 모두가 선행을 외칩니다. 선행 중요하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는 지금 수능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 수능 기출 문제는 아주 좋은 칼을 준비되지 않은 요리사에게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그런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영상 15분 이상은 안 찍으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구독해주신 성실함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